네, 오늘 2부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랜만에 모셨네요. 네. 자,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북갑 출마 얘기를 좀 주되게 좀 여쭤봐야 좀 될 네. 것 같은데 왜 이곳을 결정을 했을까요? 사실 뭐 대구냐 부산이냐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. 그런데 뭐 대구 가능성도 있었지만 그 조금 이제 그 조건이 무르익질 못했어요. 예, 그러니까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는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조성되는가를 보고 판단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부산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원래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부산에 가면은 뭐 마음이 편안해진다. 오, 그리고 부산 분들이 자신을 지역 정치인인 것처럼 대해준다. 뭐 이런 얘기들을 그 전부터 당대표 시절부터도 많이 했거든요. 아, 그랬어요? 예. 오, 뭔가 좀 부산에 좀 더 친근감을 느꼈다.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 어떤 특정 지역에 가면 좀 자기하고 케미가 맞는다는 느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? 분위기 뭐 이런 거. 예. 예. 아, 그런 걸 좀 느꼈다. 네.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조광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원정 출마라고 그러니까 비판했고 김영호 전 국회의장은 이거 출마 악수다 이렇게 좀 평가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주세요? 근데 뭐 그 원정 출마다 이거는 뭐 억지 놀리고 뭐 속된 말로 억까 그러니까 뭐 진지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예. 일단 한동훈 출격으로 국민적 관심도에서 보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은 늑구에게 졌지만 한동훈은 달랐다. 예. 좀 부연 설명 좀 해주세요. 그러니까 지금 늑구 아직도 못 찾고 있잖아요. 아, 찾았어요. 아, 찾았나요? 오늘 새벽에. 오늘 새벽에 이제. 예. 예. 근데 늑구에 대한 관심보다도 제1야당인 국민에 대한 관심이 더 낮았거든요. 예. 그래서 그 국민의힘 내에서 자조적으로 나온 얘기예요. 우리는 늑구에게도 졌다. 예. 근데 한동훈은 달랐다. 예. 이건데 이제 이게 제 주관적 그 의견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 네이버 데이터랩 통계를 보니까요. 4월 8일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번 주 화요일까지 일주일간 온라인 검색량을 보니까 네. 한동훈 60.8, 이재명 55.7, 장동혁 24.2, 조국 19.4, 정청래 11.8.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한동훈 그 출격이 이슈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. 이게 게임은 간단히 화제는 엄청 되고 있다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이 밋밋했던 선거판에 뭐 일종의 매기 효과라고 그래요. 예, 또 나비 효과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. 예, 판을 흔들기 시작했다.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부산 북구 갑이 한국 전국구 선거구가 돼버렸다. 그러니까요. 이야기가 되는 거죠. 네, 그렇죠. 예. 하나만 더 김상욱 의원이 저희 인터뷰에서 최소한 6개월은 살다 나와야 지역을 아는 지역 대표가 되지 않느냐. 네.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? 뭐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죠. 뭐 6개월이 아니라 길면 길수록 좋은 거고 그런데 그 국회의원으로서 그 어떤 한 그 지역구 의원이 된다는 것은 그 지역 발전을 위한 것도 있지만 본령은 그게 아니잖아요. 예. 국가 사무를 잘 하는 겁니다. 그 지역구 주민을 대표해서 예, 그렇죠. 국가 사무를 그렇죠. 하는 게 우선순위고 그 다음으로 지역 발전에 뭐 옛날 그 논쟁이 예, 있었던 것도 역할을 하는 기억나네. 거고요. 예. 예. 뭐 한동훈 전 대표는 좀 늦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부산 사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부산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부산화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? 그러니까 그쪽의 뭐 문화랄까. 그리고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좀 기질이요. 부산 기질하고 많이 맞아요.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좀 화끈하고. 아, 그래요? 예, 이런 것들이요. 그런 예, 게 예. 예. 말투는 아직은 아니죠. 말투는 어려울 겁니다. 예. 농담입니다. 아무튼. 그러니까 최대의 관심사는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자객공천을 하느냐 마느냐. 일단 네. 이게 좀 일단 1차 관심사인데 네. 잘하실 거 아닙니까?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? 저희는요, 일단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장동혁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자객 공천이 됐든 무슨 공천이 됐든 반드시 후보를 낼 것이다. 낼 것이다. 예. 그거를 기본 조건으로 생각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. 아, 이제 출마 결심할 때부터. 예.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뭐 이른바 뭐 무공천을 한다든가 단일화로 해서 뭐 한동훈이 되면은 그 뭐 좀 편해지겠죠. 조금 더 선거하기가. 그러나
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를 그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한 거고요. 그래서 이 북구갑에 국민의힘이 어떤 식의 공천을 하는가 이거는요. 저는 한동훈에게 꽃길 깔아주느냐 안 깔아주느냐 한동훈에 대한 OX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어떤 뜻으로 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? 저는요. 박형준 부산시장부터 시작했고 구청장 출마자들, 부산시의원 출마자들, 구의원 출마자들, 국민의힘 소속 출마자들의 입장에서 판단하면 된다고 봅니다. 어떤 것이 그분들의 당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길인지 그 기준으로 판단하면은 무엇이 해당 행위고 무엇이 해당 그분들을 돕는 일인지 뭐 저는 결론이 나온다고 봅니다. 그러면 좀 약간 좀 단순화한다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네.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네. 경우에 따라서 연합 선거 캠페인이나 이런 그림까지 연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혹시 보시는 겁니까?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공천된 상태라면 법적 제약이 있습니다. 안 될 거 아닙니까? 네, 법적 제약이 예, 있어요. 예. 뭐 공직선거법, 정당법상의 그렇죠. 법적 제약이 있어서 쉽지는 않은데 그렇지가 않다면은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. 오히려 근데 거꾸로 이제 그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이니까 네, 부산시장 후보로서 한동훈 그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 견제에 들어가면 오히려 거꾸로 네. 고립되는 거 아닙니까? 한동훈 전 대표가?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. 그럼 경우의 수로서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박형준 시장이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. 그렇게 보십니까?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전재수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 공격했다고 오히려 지금 반격당하고 있잖아요. 까르띠아 때문에. 그래서 오히려 전재수 대 박형준이 아니고 한동훈 대 전재수 전선이 형성돼 갖고 연일 좀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전재수 후보를 타격하면 그 반사이득을 누가 챙겨갑니까? 그렇게 예. 구도가 그렇게 짜일 것이다. 그럼 아무튼 지금 그 중간 정리라면 최소한 3자 구도를 전제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을 목표로 출마를 결심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맞습니다. 3자 구도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가능하다고 봤던 그 근거가 뭘까요? 그거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니까 예. 진정성을 다해서 예. 그 북구 갑 주민들 안으로 그 스며들면은 예. 그 충분히 그 기회를 열어 주실 것이다. 네. 북구 주민들께서 예. 한동훈에게 그 소중한 기회를 열어 주실 것이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북구갑 주민들 입장에서 보수의 그러니까 대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냐 한동훈 후보냐 아마 이 판단을 예. 요구를 할 것이고 먹힐 거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. 거잖아요.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이후 예. 부산에서 아직 그 이렇다 할 대권 주자를 만들어내지 못했잖아요. 예. 그래요. 그렇죠. 이 보수 정당에서는요. 그래서 그런 열망도 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. 아, 그러니까 그 부산을 대표하는 대권 후보 네. 이런 그림을 네. 그린다면 근데 그거를 저희가 앞세우지는 않지만요. 네. 부산 시민들의 그 잠재된 열망 속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. 그러나 저희는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면 부산 시민들께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거라고 봅니다. 근데 이제 그 생각에서 그 관건은 국민의힘이 그럼 누구를 자객으로 공천을 하느냐. 네. 그래서 그 국민의힘 후보가 어느 정도 득표율을 가져가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대한 변수가 되는 거죠. 그렇죠. 어떻게 네. 전망을 하세요? 그런데 누구를 공천할지는 모르겠어요. 공천할지 안 할지. 지금 또는 언론에 뭐 하마평 나오는 몇 명 있잖아요. 네.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? 뭐 제가 뭐 여기서 그분들 아직 결정도 안 되는데 평하는 건 좀 그럴 것 같고요. 근데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이 공천을 한다 할지라도 구도상으로는 3자 구도지만 네. 판세로 보면은 초반에 그 양강 구도가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. 그렇게. 네. 만약에 하정우 수석이 출마를 해요. 네. 그래서 북구갑에서 하정우 대 한동훈 대 하정우 만약에 구도가 짜인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 그 재밌지 않습니까? 뭐가 재밌으세요? 사실상 그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 출격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하정우 수석이 예. 초중고를 거기서 나왔다고 그 지역 연고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처신하는 거 보면 부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. 그건 또 어떤 말씀이세요?
좀 햄릿형 아닙니까? 햄릿? 예. 아, 죽는 애 사느냐. 아, 뭐 기명기구 아니면 아니고 딱 정해야지 뭐 대통령님이 알아서 정해 주십시오 이러질 않나. 그게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는 일인가 그 감각이 좀 없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예. 속칭 좌고 오면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? 그렇죠. 그래요? 그거 뭐 간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. 오히려 때를 기다린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까요? 근데 이게 지금 하정우 이제 하정우 수석의 그 출마하냐 마냐 이게 벌써 이제 좀, 또 계속 그냥 저렇게 저 얘기만 계속되는 거야? 뭐 이런 지금 거예요. 그 벌써 이제 2주째 그 얘기가 계속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제 부산 북갑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약간 지겨워진다 이런 말씀이십니까? 그렇죠. 예. 그렇게 보신다. 예. 아까 잠깐 이제 까르띠에 씨 얘기를 했는데 이걸 놓고 지금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지금 이제 막 설전도 오가고 네. 이제 법적 대응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전략적으로 지금 띄우고 있는 의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. 전략적으로 띄운다기보다도 전재수 의원이요. 예. 정말 황당했는데 윤 어게인 논리로 한동훈은 윤석열을 배신했다. 예. 이건 뭐 왕조 시대의 뭐 군신 관계 이런 그 시대 착오적 반동적 그 가치관 아닙니까? 반동적 가치관이에요. 아니 뭐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. 근데 그런 뭐 황당무계한 그 공격을 하니 예. 뭐 한동훈 대표도 이제 반응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전재수 그 의원이 큰 호구를 하나 단 거예요. 까르띠에라고 하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는 배신 프레임이 한동훈 전 대표를 가두려고 했던 거고 네. 한동훈 전 대표는 까르띠에라고 하는 거 가지고 부패 프레임으로 오히려 이제 전선을 치려고 했다. 이렇게 네. 해석을 뭐 그렇죠. 그런데 도발은 먼저 그 전재수 의원이 했잖아요. 뭐 도발을 먼저. 그래서 이제 그걸 까르띠에로 맞받아친 네. 거다. 알겠습니다. 자, 한번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.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이 돼서 원내에 입성을 한다고 치죠. 네. 그러면 그 보수 야권에 지각 변동이 있게 되는 겁니까? 어떻게 보십니까? 만약에 6.3 지방선거에서 그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네. 자연스럽게 그 보수 야권의 재편으로 간다라고 봅니다.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? 장동국 체제는 무너진다고 보십니까? 그건 뭐 지방선거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판세대로 가면은 예. 뭐 장동 지도부가 물러날 가능성이 높죠. 근데 일각에서는 설령 그 국민의힘이 참패를 하더라도 네. 장동국 대표는 안 물러날 것이다. 네. 이런 전망도 있던데 보니까. 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뭐 암만 요새 뭐 이상한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지만 그래도 상식은 작동한다고 그 정도의 상식은 작동한다고 봅니다. 설령 그런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네. 안 먹힐 것이다. 네. 그렇게 보시는 거고. 네. 이건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.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하는데요? 장동국 대표 미국 왜 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? 그 제가 네. 그 전직 대통령님께 한번 그 물어본 적이 있어요. 그 역대 대통령들은 왜 임기 후반에 이렇게 해외 순방을 많이 나가시냐.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그랬더니 국내에 있으면 욕만 얻어먹잖아. 저도 그 비슷한 얘기 들어본 네. 적이 있을 것 같아요. 해외 나가면 그렇게 좋고. 그러니까 그 무슨 에리 프롬인가 쓴 자유로부터의 도피 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일종의 그 도피 심리가 작동한 게 아닌가. 그렇게 아우 여기 너무 골치 아프고 네. 바람 좀 쐬자. 예. 그냥 바람 쐬러 나간 거다. 아니 거기 사진 찍어보면 아주 그냥 그 표정이 좋잖아요. 그렇죠. 네. 소풍 나간 사람 그 국내에서는 못 보던 표정 아닙니까? 네. 그런 차원이다. 네. 알겠습니다.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. 지금 이제 그 충남지사 후보로 민주당 후보로 이제 박수현 의원이 결정됐어요. 이제 이러면 이제 의원직을 이제 그 내놓을 거고 공주 쪽에서 아마 이제 재보궐선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. 영원한 맞수죠 사실은 네. 두 사람이 박수현 의원과 그다음에 그 맞수인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.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네. 현실화되는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좀 궁금한데. 아니 근데 일단 박수현 그 후보 입에서 보궐선거 발생 안 시킬 수도 있다. 네.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. 시한 전에 이제 그 의원직 안 내놓으면 보궐선거 성립이 안 되죠. 이번 6.3 선거가 아니라 내년 4월 선거가 되겠죠. 그렇게 되면은 5월에 사퇴하게 되면.
뭐 그거니까 그건 뭐 알 수가 없고요. 네. 그리고 그게 뭐 또 이제 심지어 하정우 차출이 불발되면 북값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. 어제 보니까 전재수 의원이 한 어디 방송에 나가서 5월 달에 사퇴하고 보궐선거 이번에 발생시키지 마라. 엄청난 그 문자가 온다. 하지만 사퇴할 거다라고 뭐 얘기했잖아요. 하지만 뭐 그렇죠. 예. 근데 그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본인은 계엄에 반대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하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래서 좀 구도가 이상하게 될 수도 있죠. 그렇죠. 거기 그 공주 부여 청양 보궐선거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또 뭐 윤어게인 선거냐 하는 민주당은 그 점을 또 집중적으로 파고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겠죠. 예. 전략상 충분히 그럴 수 네. 있겠죠.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를 리가 없으니까 나올까요? 근데 정치인은요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잡으려고 그래요. 아 무조건 네. 그냥 야인으로 있는 것보다는 네.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. 네, 그렇죠.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, 의원님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.